방금 소개받은 김대성입니다. 이제 민현정 실장께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과정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쟁점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의 어떤 주요 과제로 이렇게 뽑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월 2일 날 강주시장님 그리고 전남지사님이 행정통합에 대한 선언이 있었고요. 지난 1월과 2월 동안 저희 연구원 그리고 시도의 공무원들이 모여서 특별법 그리고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통합특별시를 위한 로드맵 구성에 집중을 했고요. 오늘 이 자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통합특별시로 가는 길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그런 분기점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오늘 제기한 제안들이 이후에 선거 과정 그리고 인수위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되면서 오늘 7월 1일 전남 강주 통합특별시 출범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연구원 그리고 시도에서 하고 있는 주요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미션은 오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현안에 대한 프레임 그리고 구체적인 핵심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핵심 과제, 필수 과제로 제가 달았습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행정기구 및 정원, 이 부분은 이제 조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강주 전남, 전남 강주에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도 11,000명입니다. 소방직, 국가직의 소방직 빼고도 5,000명입니다. 어떻게 통합할 수 있겠느냐라는 기본적인 방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광역지자체가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각종 인사제도 다릅니다. 승진이나 금평이나 채용이나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맞출 것이냐. 또한 통합특별시 인사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재정 및 예산입니다. 아신 것처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부채 등등이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예산이 두 지자체가 통합되면 약 20조가 넘습니다. 재산도 1조 4천억 이상이 됩니다. 기금도요. 부채도 공식적으로 3조 6천억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자치법규 문제가 있습니다. 약 현재 자치법규가 2,700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범을 앞두고 약 500개의 새로운 자치법규, 신규 법규를 제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100건 이상의 자치법규를 폐지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 지금 현재 입법 예고 과정이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 중요하죠.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11개 정뿐만 아니라 우리 강전남이 하고 있는 188건의 통합 시스템 그리고 중앙정부 약 400건 이상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굉장한 업무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필수 과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법을 방금 전에 이제 미연 시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08개 조가 당초 저희들이 설계했던 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어서 시행령 그리고 이제 그 법률 따르는 임조례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다. 공부대장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호적이나 주민등록 문제나 토지대장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겠죠. 그리고 공인, 직인, 청인, 특별 직인 등등 있지 않겠습니까? 안내판, 우리가 바꿔야 될 안내판이 약 5만 3천 개입니다. 예, 공공시설물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사무인수인계는 이제 잘 아실 거고요.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 통합관리가 있습니다. 예, 산하기관 예컨대 출자 출원기관, 공기업 등등이 43개가 있고요. 또 민간기관도 수백 개가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지금 직접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1조 4천억입니다. 출자 출원기관의 예산이 1조 4천억입니다. 이 규모 또한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권역별 발전계획, 우리 특별법에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출범하면 되죠. 그리고 CIB와 같은 우리 상징 부문들을 작업하고 있고요.
앞서서 이 실장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정책 및 통합 서비스인데요. 7월 1자 되면 두 지자체 기존에 받고 있던 현금, 수당 이런 등등 관련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도와 연구원이 모여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행사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금 현재 강주광역시, 전라남도가 각각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을 꾸려서 하고 있고요. 행안부는 지방체제 개편 지원단을 꾸려서 이 3자가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대안을 갖고 일종의 이제 강주 전남 정책협의체를 통해서 매주 한 건에서 4건 정도의 현안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은 남겨놓고 있겠죠. 그리고 자문기구로서 5월 8일 날 전남 강주 통합준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오른쪽 보시는 그림은 3월 25일로 제가 기획합니다만 강주시, 전라남도 그리고 행안부가 모여서 같이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을 했던 사진입니다. 주요 현안 프레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저희들이 한 5년 전에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통합정부의 명칭이 뭔지, 통합정부의 청사의 입지는 어디에 있을지, 또는 행정의 중복이 따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권역별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특별법을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게 정말 공론화를 거쳐서 체결됐는지, 공무원들의 근무 조건, 그리고 재정적인 변화, 만약에 강주광역시가 폐지된다면 강주광역시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 이런 현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 쟁점을 뽑았습니다. 통합특별시는 뭐냐, 뭘 해야 되느냐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 그 후에 자치법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그리고 아마도 이제 주요한 이슈 중 하나인 청사의 문제, 조직과 인사의 문제, 재정 운영의 문제, 아마 5번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특별시와 자치구의 관계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자치구의 재정의 문제,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청사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선거구의 문제, 의원수의 문제, 상임위 수의 문제, 사무처 통합의 문제 등등 많이 현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갈등의 문제, 교육자치. 교육자치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 연계시킬 것이냐. 그리고 이제 공기업과 출자 출원 기관의 통합특별시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주권, 시민의 참여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통합특별시가 무엇인가라는 이 정체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2조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통합특별시가 들어섰습니다.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그 회의를 할 때 대통령 옆에는 서울특별시장 옆에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이 앉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광역시장이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사례일 수 있습니다만 과연 법적인 정책 이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오늘 저에 이어서 바로 이제 최지민 박사께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최 박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정권을 갖고 있는 권역형 광역 정부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아마 구조와 기능 중심으로 설명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 내용은 현 정부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우리 통합특별 시민들은 통합특별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 이해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른바 이제 바텀업의 입장입니다.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광역시 지자체인 강주광역시 전라남도가 폐지되고 통합특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시, 군, 구 27개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광역의 사무, 기초의 사무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시킬 것이냐. 더 크게 됐는데 그렇다면 자치의 현장에 날 수 있는 읍면동이랄까 생활자치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걸 분야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생활권, 주민자치회 등 우리가 정립해야 될 이런 상황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재정의 문제,
재정과 사무를 이제 일정 부분 연결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문제 털고 가야겠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그 통합특별법에 보면 국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에 이양하게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업무는 기초지자체의 시군구로 이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자치구가 현재 지휘적으로 법적 지위나 또는 재정에 있어서나 또는 남구서구 북구라는 예전에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 자치구의 명칭 문제, 또 자치구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에 따르는 선거구의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시도 통합 1을 한다면 어떤 정책 기조를 가져갈 것이냐, 정부의 정책과 정합수도 가져가겠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기조, 철학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당선인 또는 특별시장의 공약, 정책과 연동될 부분이 있는데요. 뭐 어느 후보나 제시했던 이른바 총학적 경제 엔진이랄까요? 생활권 문제, 그다음에 에너지 농어촌 문제, 생태 문화 문제, 자치 문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통합특별시장 인수위에서 구체적 논의가 되고 일정 부분 방향성이 설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앞서 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통합특별법 408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408개조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 비해서 자치권, 특히나 재정권이 거의 삭제돼 버렸습니다. 또한 특례 또한 각종 분야의 특례 또한 우리가 기대한 수준이 아닙니다. 일단 전면 개편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죠. 두 번째로는 통합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이 현재 입법 예고 상태에 있는데요. 84개조입니다. 그리고 앞서 미현재 시장이 말씀했던 것처럼 장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 권한을 한 게 44개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에서 임하고 있는 조례가 149개입니다. 현재 우리가 시도의 조례만 해도 현재 1957개인데요. 이거 다 포함하면 약 2732개가 되고요. 이것은 지난 3월 달에 시도 공무원들이 만나서 일부 조정을 했고 합동 심사를 했었고요. 최근에 지금 입법 예고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계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법정계획과 행정계획이 있고 또 기본계획, 종합계획, 또 부문계획, 단위계획 등등 여러 수준이 있습니다. 통합특별법 보면 다양한 형태의 법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중앙정부의 그 법령 체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광역지자체가 통합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시스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법령 보시면 제5조 같은 경우에 권역별 균형발전 계획을 법정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또 통합특별시 종합계획. 특이한 게 통합특별시 통합공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유일한 그런 상황이고요. 통합특별시 기본계획 등등.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2조, 13조, 16조, 17조에는 중앙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에서 시군구로 이양하게 되는 그런 이양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강주 전남이 통합이기 때문에 각종 법정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통합해서 오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우리가 풀어내야 될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 통합 및 행정 서비스 혁신입니다. 아신 것처럼 강주와 전남은 성격이 다릅니다. 강주는 도시의 기능에 초점 맞춰 있고 전남은 농어촌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또한 대상별로, 지역별로 현금성 지원이나 등등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7월 1일 통합했을 때 각종 민원이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전남연구원, 강주연구원, 시도가 모여서 25개의 분야별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정지원의 형평성, 종사자의 처우가 각각 다릅니다. 또 권한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전달 체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인프라의 문제가 있는데요. 아마 여기에 대한 해결 기회는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해결제는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 다양성을, 차이성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집단이나 조직이나 지역이 압도적이라든가 서로 타협을 협상을 못하기 때문에 타협한다든가 이것은 사실은 우리 통합의 기본적인 취지하고 맞지 않고요. 더 나은 창의적인 통합의 시너지를 창출한 게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수당의 문제 달라요. 뭐 기본소득이나 만원주택이나 어떤 현금 지원의 문제 다르고요. 종사자 처우 개선도 다릅니다. 그리고 고난의 문제, 청년의 연령 기준이 강주와 전남이 각각 다릅니다. 시군도 물론 조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플랫폼이 다르죠. 센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강주도 있고 전남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인프라의 문제도 갈등의 소지가 일부 있고요. 갈등이라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갈등입니다. 갈등의 반대말이 뭘까요? 갈등의 반대말이 통합입니까? 질서입니까? 소통입니까? 이미 이제 아마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개인 수준에서 집단 수준에서 조직 수준에서 권역 수준에서 아마도 이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갈등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갈등이 높다 해서 뭐 소통이 잘 된 건 아니죠, 사실은요. 이 문제가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현재 정치 행정적으로 경제 또는 재무적으로 사회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우리가 풀어낼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역량의 문제고 통합특별시를 바라보고 있는 타 지역에서 쌍불이 켜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당신들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는 할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소재지, 그 다음에 누가 주도하느냐, 어디에 권한이 많이 배분되느냐, 결국은 누구에게 어디에 라는 키워드로 압축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그리고 발생했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양성이라는 측면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다양성 측면이나 차이를 인정하는 자세,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지에 대한 소통의 문제, 조정의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시로 제가 여기 다른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7번째입니다. 7호 1자에 인사가 전남 지역에 기존에 한 2만 5천 공무원이 있습니다. 강주도 10,000명이 있습니다. 모두 인사가 나야 됩니다. 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어디라는 직원이라는 소속이 부여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조직 개편을 할 때 현재 상황을 그대로 변경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일부 조직, 즉 지원부서, 기획실이 할까요? 이런 부서만 통합을 갈 것이냐, 아니면 전면 갈 것이냐라는 이 정도의 문제가 있고요. 시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당장 7월 1일 하자. 아니다. 100일 내에 하자. 아니다. 준비해서 내년 1월째 하자라는 시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인사 문제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제도 다르고요. 또 통합특별법에는 종전 근무지에 근무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의 공무원이 기존의 전남 지역 간다든가 또 전남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 광주광역시에 오려면 명시적인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출자 출원 기간 공기업이 있습니다. 출자 출원 공기업이 지금 43개입니다. 전남에는 23개, 강주에는 20개가 있거든요. 1조 4천억 정도 예산이 투여된 것인데요. 아마도 이제 이 기능의 재부분배 문제, 특화의 문제는 통합특별시라는 정체성의 문제에 접근해야 문제지 개별 기관의 통합 형태로 접근해서 안 되겠다. 또 특히나 무슨 기관장의 문제로 너무 치환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법적인 측면이나 예산이나 복무나 조직 다 다릅니다. 그런 차이성을, 다양성을
인정 형태로 가되 큰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민간 이탁 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각종 센터, 대학 등 시민단체 등등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또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기존의 방식은 그대로 가고요. 새로운 형태의 신설 형태의 어떤 부분은 새로운 기준이 적용이 되어 갈 것 같고요. 이 외에 강주, 전남 각각 체육회가 있습니다. 90% 이상은 기존의 치도에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통합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민간 단체가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조 4천억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의사 결정 조정 기구도 있지만 집행 기구도 있고요. 또는 평가 기구도 있습니다만 집행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기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회입니다. 강주 전남의 각각 그 위원회 법률에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있는 위원회가 약 각각 193개, 262개입니다. 중복이 149개죠. 그래도 합하면 300개 정도가 됩니다. 이 위원회 보시면 기존에 민간인이 약 6천 명입니다. 상당 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었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이 위원회와 결합하든가 아니면 특화된 형태를 가져갈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한 8가지 정도이지만 실제 내용 한 10가지 정도의 이제 핵심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7월 1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부 심화를 찾고 계속적으로 찾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연구원 그리고 시도 그리고 대학 그리고 시민단체 유관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이른바 집단지성의 지혜를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